이상 빌사남의 노크였습니다. 안녕하고 빌사남의 노크. 안녕하세요. 빌사남의 노크 김유수입니다. 저희 첫 게스트 궁금하시죠? 빌사남의 영앤리치 7랑 김영준 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희가 만나는 리치한 사람들의 영앤리치 김영준 계사입니다. 빌사남의 노크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콘텐츠인데 바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영준 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 올해 6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세 사기 당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데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전세 사기 많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영준 계사님이 보셨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주변에서 사례는 본 적은 없고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척해서 계약을 해서 이 계약금을 편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중계약. 이중계약. 네. 나한텐 전세 계약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월세 계약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황당한 경우겠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분도 세무사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중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되게 놀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경우도 있는데 이중계약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진짜 당황스럽겠는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중계약을 했을 때 집 주인분한테 확인을 안 한 거죠. 집 주인분은 월세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전세 계약을 해놓고 전세금을 탈취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런 이중계약 사건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중계약 사례는 집주인이 이 사람한테도 전세 계약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 계약을 또 받은 경우도 그런 있고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거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너무 적게 벌어져 있을 때 네네. 갭 투자를 해놨다가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전세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가의 한 60%만 넘어도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즘에 경매 낙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전세 사기 당한 매물이 엄청 많아요. 반드시 이렇게 전세 계약할 때 그 집의 시세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디스코 부동산이라든지 뭐 밸류맵이라든지 뭐 이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들이 많아서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시면은 그래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신탁 소유가 있어요. 신탁 보면은 대출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에. 근데 사실 이렇게 신탁 계약을 하려면 신탁 원부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신탁 원부를 안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탁사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등기부 깨끗하네 그냥 해가지고 이체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등기부 보면 갑구에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면 신탁사가 적혀 있거든요.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분과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신탁사와 계약을 그렇죠. 하셔야죠. 뭐 신탁사랑 하더라도 신탁사의 동의 그렇죠. 또 받아야 되고, 신탁 원부는 등기소 가면 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채무 금액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좀 들어가면 되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권해드리는 게 구글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쉽게 생각하면 전세금을 주는 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구글링 하면은 전세 이 사기꾼들의 그 명단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좀 배워야겠네요. 저도 그래? 구글링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지인분이 사기 당하셔가지고 제가 좀 알아봐줬는데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기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전세에 들어가실 때 집주인분 한번 좀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시면 그 명단에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증보험은 저는 무조건 가입해야 필수적으로 된다고 가입을 해야 생각하고, 저는 전세 계약할 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그냥 계약은 해지한다라는 문구 넣어가지고, 안 되면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 조항들도 좀 넣어서 전세 계약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경찰에 신고를 한다. 2번 네.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계속 안 나가고 버티기. 계획을 하고 그냥 기업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는 사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임차권 등기 명령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도 돼 있어야 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항력이 있는데 보통 분들은 이제 전세금 안 빼주는데 이제 이사 갈 곳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전입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 창구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라고 하면은 절대 다른 데다가 전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짐도 빼시면 안 됩니다. 돈 받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고 그쵸? 하면 꼭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하고 나가시면. 그리고 이제 더 안전한 거는 사실 전세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으면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런 조치까지 하면 뭐 전세금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장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보조원들이 많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 그렇죠. 대부분이죠.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제 계약할 때 신경을 그래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보조원분들은 사실 잃을 게 없어요. 퇴사하면 그만이고. 그렇죠. 지금 나한테 집을 보여줬던 사람이 중개사인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개업 조회라고 치시면은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제 거기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무자격자가 이제 중개를 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고 돼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보험 증서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것도 꼭 챙기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거. 내가 들어가려는 집과 그 등기부 등본을 띄었을 때 표제부의 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번 갑구. 갑구에는 이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갑구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요. 세 번째가 을구인 것 같아요. 을구에는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통해서 나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지 위험성 등을 좀 판단해서 계약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가랑 전세금이랑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한 뭐 60% 이상이다라고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좀 방어하는 수단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그렇죠. 전세권 설정을 하시거나 협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글링을 꼭 한번 아니 돈 빌려주는데 확인해야죠. 그렇죠. 구글링 저도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이후에 만약에 전세금 못 받았다, 짐 빼지 마시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시고 점유율을 지키시고 불가피하게 빼야 된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전세금을 꼭 지킬 수 있게. 오늘은 우리 빌사남에서 제일 잘생기신 김용준 계사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통해서 앞으로 좀 컨텐츠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빌사남의 노크였습니다. 안녕 하고 네, 이상 빌사남의 노크였습니다. 안녕. 안녕.